안녕하세요. 스크립 스튜디오에서 REST API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데이터 쪽에 와주시고요. 여기 보면 이제 API라고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REST API를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API 이름을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URL 같은 걸 이제 추가해서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샘플로 쓸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샘플로 되는 서버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의 그 CO2 배출량 같은 거를 월별로 볼 수 있는 API 하나 하고요. 그래서 엔드포인트는 API의 그 뒤에 이제 먼스라고 된 CO2 먼스고, 그리고 이제 데이트라는 파라미터 값을 받을 수 있는데 2022년 06월 그리고 2022년 05월에 따라서 값을 이렇게 다르게 줄 수 있는 API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같은 2022년 06, 05월에 대한 데이터인데 표현 방식이 조금 달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배열로 되어 있고 여기는 그냥 필드로 그냥 똑같은 데이터인데 표현 방식만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토리는 그 CO2 추이 같은 걸 좀 보기 위해서 그 라인 차트 같은 걸 그릴 때 쓸 수 있는 데이터고요. 이건 이제 배열 형식으로 되어 있고 2021년 10월 1일부터 해서 2022년 6월 1일까지 이제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API인데 이제 에너지라고 해서 그 강남구하고 그리고 노원구 쪽에 그 동별로 이제 에너지 소비량을 확인할 수 있는 API예요.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 API가 있고 요거를 이제 연결을 해서 스크랩 스튜디오에서 데이터를 표출을 해보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직접 그 이 주소로 가셔서 받아서 실행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공인 IP가 있으면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공인 IP가 없으면 그 네트워크 설정을 좀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그래서 별도 서버에 올려놨어요. 서버에 올려놓은 주소는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REST API sample.script.io라는 주소고 그리고 이 뒤에 부분이 아까 여기 있는 이 주소랑 일치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22년 06월 데이터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6월 1일 자료가 오고 그리고 5월 데이터를 요청하면 이제 5월 자료가 데이터가 넘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자체는 이제 JSON 형식으로 받게끔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자료를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데이터 이름은 CO2 서울시 CO2 배출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데이트라는 부분은 변수로 해서 받을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 파라미터 값으로 넣어주고 기본값을 6월 값을 기본값으로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전송을 하게 되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데이터를 지금 가져온 상태고요. 여기서 저희가 쓸 거는 이제 요 밑에 리절트 하위 부분을 쓸 거기 때문에 루트 패스를 리절트라고 잡아주고요. 그다음에 오토필드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 값이 2022년 06월이 될 수도 있고 2022년 05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값을 가변 방식으로 지정을 하고 뭐 버튼 같은 걸 좀 클릭했을 때 값을 바꾸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서 데이터를 추가하고요. 먼저 넘버 차트로
각각의 값을 좀 표출해 볼게요. 일단 전기, 배출량, 해서 전기 CO2 배출량, 이렇게 해서 하나 저장을 하고요.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가스, 그 다음에 수도, 또 마지막으로 열. 이렇게 하고 상태에서 각각 배치를 해볼게요. 전기를 먼저, 가스, 또 에너지, 이렇게 하고요. 이제 여기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정확하게 두 개를 만들어서 그 5월 데이터하고 6월 데이터를 바꿀 수 있게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바꾸는 건 이제 액션으로 할 건데요. 이제 액션에서 API 변수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요. 데이터는 현재 생성된 그 CO2 배출량 데이터고, 이게 이제 API 데이터고요. 변수는 파람, 이게 이제 헤더하고 파람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파람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파람에서 지금 현재 변수형 베리어블 형식으로 된 데이트라는 거를 이제 선택을 해서 이 데이트를 요걸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요 값으로 바꾼다는 뜻이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쪽은 2022년 똑같이 액션을 추가할게요. 이렇게 되면 됐고요. 그럼 이제 이 버튼을 클릭하면 6월 데이터가 오고요. 이쪽을 클릭하게 되면 5월 데이터가 올 거거든요. 이걸 한번 해볼게요. 액션 실행하는 거는 꼭 퍼블리싱을 한 이후에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해볼 수 있거든요. 지금 기본값은 그 2022년 6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고요. 지금 2022년 5월 데이터를 눌렀을 때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은 이제 레이아웃에다가 이제 액션을 넣었는데요.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그 셀렉트 박스나 탭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드랍다운이나 탭으로 할 수 있는데 탭으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앞에 부분이 밸류고 뒤에가 레이블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넘어가는 데이터는 이제 앞에 밸류 부분이 넘어가고 요거는 이제 레이블로 해서 표기만 이렇게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화면 보이는 건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이게 좀 길어서 좀 이 정도로 해서 설정을 할게요. 지금 이제 탭이 만들어졌는데 이 탭을 이쪽에 넣을게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드랍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걸 지우고 이쪽으로 옮길게요. 이 상태에서 퍼블리시를 하면요. 지금 이제 화면이 바뀌었고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제 동일하게 작동은 되는데 탭 방식으로 작동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연동한 데이터는 이 데이터를 지금 연동을 한 거고 값에 따라서 6월 데이터, 5월 데이터가 이제 오게 되는 거고 나중에 실제 연동할 때는 이 부분을 이제 DB 연동을 한다든지 하면 다양한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같은 데이터인데 이제 좀 배열로 해서 값을 다르게 한 건데 이걸 이용해서 그 도넛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API 주소는 이제 동일한데 뒤에 이제 원스 2거든요. 값도 동일하게 데이트고요. 값의 형식으로 2022년 06월
이게 이제 기본값이 되는 거고요. 전송을 해볼게요. 전송을 해보면 데이터가 이렇게 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리절트 것을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보면 전기, 가스, 수도, 열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각각 사용량만큼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CO2 배출량,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이제 도넛 차트는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이제 이 도넛 차트를 이 버튼이랑 같이 연동을 하려고 그러면 액션을 추가로 걸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한번 하게 되면 이걸 바꾸더라도 값이 안 바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이 데이터는 바뀌었는데 이건 안 바뀌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게 작동 방식이 지금 이 CO2 배출량 이 데이터만 지금 액션에서 바꾸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건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바뀌게 하려면 액션을 추가로 걸어줘야 돼요. 방법은 그래서 이제 추가로 지금 보면 여기 6월 데이터에 액션이 하나 걸려 있고 여기서 추가로 API 변수로 배출량 2에 있는 값도 2022년 06으로 바꾸게끔 이렇게 하면 이 데이터도 바뀌고 이것도 바뀌고 두 개 다 바뀌게 되거든요. 추가를 해서 이 상태에서 퍼블리싱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6월에서 5월로 바꿀 때 여기도 같이 바뀌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가스가 지금 4467696고 4467696 동일한 걸 보실 수 있어요. 지금 349583이고 349583 이런 식으로 액션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같이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는 지금 두 번째 API 데이터까지 했고요. 히스토리 내역을 가지고 라인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API 주소를 먼저 연결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떨궈서 CO2 배출 추이 주소는 여기 보시면 뒤에 CO2하고 히스토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API를 확인해 보면 여기는 그냥 배열에 있는 데이터를 JSON 형식으로 내보내기만 해요. 변수라는 부분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호출만 하게끔 하면 되고요. 여기도 슈트에 있는 데이터를 연결을 해주고요.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글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레이블 부분에서 전기
클래스 수도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네이브 값이 이제 바뀌어 있고요. 이제 라인 차트를 보시면 이게 이제 전기 가스 이렇게 바뀌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전기 가스 이 네 가지를 같이 볼게요. 그리고 이 색상 같은 거는 여기서 이제 프리셋이 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쪽에 위치를 할게요. 조금 작으니까 하고, 이 부분이 지금 뒤에 보면은 그 01월부터 그러니까 10월 1일에 00시 이런 부분들이 필요가 없잖아요. 저걸 좀 없애볼게요. 시작 인덱스랑 이제 글자 수를 조절을 해서 이렇게 월까지만, 연하고 월까지만 나오게 바꿔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러면 좀 더 길게 해서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실제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퍼블리시를 하고, 실제 사이트에서 보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하고는 상관없게 이거는 이제 고정된 값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히스토리까지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지역별 에너지 사용량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이제 에리어라는 변수 값으로, 파라미터 값으로 이제 강남구 그리고 노원구를 받을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지도를 이용해서 한번 연동을 해볼게요. 우선 지도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맵을 어떤 맵을 쓸지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구역을 나누기 위해서 GIS 데이터를 좀 업로드를 할게요. GIS 데이터가 올라갔고, 지금 한글이 깨져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코딩을 조정을 해서요. 윈도우 99였던 것 같은데, 네. 이제 그 인코딩을 보통 데이터 만들 때 어떤 인코딩을 쓰는지 알고 계실 테니까 거기서 맞는 인코딩을 가져다가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구역별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선이 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선을 좀 붉게 바꿔볼게요. 그리고 라인 색깔도 좀 검은색으로 바꾸고요. 아직 좀 얇으니까 한 200 정도로. 네, 좀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300
하고, 이제 지금 그 강남구하고 노원구에 액션을 걸어서 저 API 데이터를 한번 바꾸는 걸 만들어 볼게요. 요 이제 API 마지막 거 같은 경우에는 요 에너지라는 API고요. API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지금 3개만 연결돼 있고 마지막 거가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서울시 에너지 그냥 에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변수는 에리어. 기본값은 강남구로 할게요. 그래서 전송하게 되면 강남구 데이터가 들어왔고요. 이걸로 막대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이제 강남구의 동별로 그 전기 사용량인데 그거를 이렇게 하면 가장 많이 쓴 지역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정렬이 되고요. 전기 사용량 막대 차트를 만들고요. 동일하게 그러면 가스로 수도 사용량 마지막으로 열 사용량을 만들게요. 그랬고 이제 레이아웃을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지도를 올려놓을게요.
또 위치를 조금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강남구 쪽에 액션을 걸어서요. 에너지, 지역별 에너지 소비량, 제가 변수 타입을 픽스드로 한 것 같은데, 가서 좀 바꿀게요. 네, 가변으로 하셔야지 목록이 나오거든요. 가변으로 해서 바꾸고, 다시 지도에 가서 강남구 쪽에 액션을 걸어볼게요. 강남구. 이쪽에는 노원구. 이렇게 지금 강남구하고 노원구 쪽에 이제 액션이 걸려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퍼블리시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제 강남구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요거를 노원구를 선택을 하게 되면 공릉동 뭐 이런 식으로 노원구 데이터가 지금 불러오게끔 바뀌는 거거든요. 다시 강남구를 누르면 강남구 데이터가 이렇게 불러오게 됩니다. 이상이 API를 이용해서 값을 바꾸고 데이터를 연동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여기 부분도 똑같이 그 액션을 동시에 여러 개를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법은 모든 액션이 다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 그 액션을 걸게 되면 원하는 데이터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GIS 데이터뿐만 아니라 뭐 다양하게 액션을 쓰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